싱가포르 상황 전해드렸죠. 한번. 접종률 80%인데 위드 코로나 진행하고 있죠. 싱가포르 현재 난리 난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인구가요 대략 598만 명 정도 부분이라고 합니다. 598만 부분인데 백신 접종률 80% 이상 했던 부분이었고요. 말 그대로 초기에는 팬데믹에서 상대적으로 잘 대응한 나라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3,590명, 아까 598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략 그냥 6천만 명이라고 600만 명이라고 보겠습니다. 10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만 초반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초반대 정도 생기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신규 사망자도 8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말 그대로 초기에 코로나 청정국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나라에 그죠? 여행 가능하는 이건 뭐였죠? 지금 제가 갑자기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누가 여행을 갈까요? 정부가 사이판에 이어 싱가포르와도 격리 면제 여행 관용, 이른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 한 접종을 마친 사람은 다음 달 15일부터 격리 없는 싱가포르 여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화려한 야경이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던 싱가포르. 코로나19 이전 한 해 60여만 명이 방문하던 동남아 인기 관광지였습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와 격리 면제 여행 권역 협약을 체결하고 막혔던 여행길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두 나라 국민은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와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여행보험 증서 등을 소지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항공과 여행업계가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격리 면제 여행 권역 체결은 사이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초반 흥행하지 못했던 사이판은 연말까지 4천여 명이 예약했습니다. 여행업계도 연말 여행 경기 회복을 대비해 준비에 분주합니다. 1년 반의 전 직원 휴직 끝에 이달 정상 출근을 시작한 곳이 있는가 하면 1년 10개월 만에 유럽 여행 상품 판매를 재개한 여행사도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해외여행, 특히 유럽 지역의 장거리 노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싱가포르의 일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싱가포르 상황.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대략 일일 확진자 대략 3만 명 초반대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카드 더 쓰면 최대 2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오늘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분기 월 평균액 기준으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약간 캐시백을 해주는 부분이죠. 오늘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월 10만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약간 요일제, 오부제로 약간 따랐던 부분이었고요. 상생 소비지원금은 월간 신용 체크카드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난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데 10월 한 달 동안 153만원을 사용했다면 3%인 3만원을 제외한 초과분 50만원 중에서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환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달 1일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시행이 되면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에서 20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홍라위 상속세 납부 위에 1조 4천억원 삼성 주식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속세 그죠? 아무튼 무지막지하게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홍 정 관장 등이 계열사 주식 매각에 나선 것은 약 13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 회장은 뭐 전자, 생명, 물산 등 19조 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등 약 26조 원의 유산을 남겼죠. 해서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삼성 주식 대략 1조 4천억 판다는 소식이고요. 이건 기억하실 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몇 달 전이었죠. 모더나 백신 받고 사망한 또 안타까운 사연 부분이었죠. 교사 꿈꾸다 모더나 맞고 숨진 20대 혈전 유발 위험성 크다. 그래서 이때 사망한 이후에 정부에다가 백신과의 인과성 관계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했던데 정부에서는 백신과의 인과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해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숨진 20대의 사망 원인이 백신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9일 미국과 유럽 공동 연구 결과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도 APL이라고 하는 특정 지방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는 혈전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인과성 없다고 몇 차례나 거부를 했습니다. 백신과의 관련이 없다. 아무튼 그 거부를 한 부분인데요. 미국과 유럽 공동 연구 결과 모더나 같은 mRNA 백신도 APL이라고 하는 특정 지방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혈전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걸로 나타났는데 유빈 씨에게서 바로 특정 지방 항체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가 나오면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혈전증도 부작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특정 지방 항체 부분이었죠. 아무튼 모더나 백신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주주연합회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 엔돌핀 님께서 올려주신 부분이고요. 회사 간담회 관련 주주연합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사항 공지에서 방금 올리신 내용입니다. 주주연합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다음 주 목요일 14일 회사 측과의 간담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답니다. 14일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무팀 검토 결과 대표이사가 특정 주주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준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문제, 주주 평등의 원칙,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공정 공시 규제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 부문장, 전무가 참석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으며 주주연합회 및 비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분이죠. 아무튼 우리도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회장, 기대표 참석하지 않고 전무급이 참석하는 부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음에도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분 모으기를 위해 주주 명부를 회사 측에 요청하고 주주분들의 울분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주주 명부도 쉽사리 주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만큼 주주 명부 확보가 절실하기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간담회에는 주주연합회 3명, 비상대책위원회 3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무엇을 얻어온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지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주주명부 확보도 회사 측에 공식적으로 의견 전달도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최대한의 지분 확보가 중요합니다. 주주연합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지분 모으기에 주력할 것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주주님들 개개인의 불만이 생길 수 있으나 주주연합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비난이나 비방은 절제하여 주시면서 믿고 지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주주 만세라고 주주연합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 대해서 셀트 엔돌핀님께서 공지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는 지분 동참운동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하와이. 잠시만요. 여기서는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링크가 연결이 안 된 모양이네요. 하와이에서 릴리의 밤라리 비밥과 에테스 비밥 해서 단일 클론 항체 선적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델타 변이에 그렇게 효과가 없다. 원래 밤라리 비밥과 에스테 비밥이죠. 이게 델타 변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미국에서는 재개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아무튼 효과가 좀 별로 없다는 이유로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한테는 또 호재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자보 9895님께서 찾아주셔서 올리신 글이고요. 대비 및 대형 차관보와 식품의약국은 2021년 10월 8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밤라니비밥, 에테스비밥, 단일클론 항체치료제 하와이 선적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델타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하와이에서 5%를 초과하는 빈도로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밤라니비밥과 에테스비밥을 함께 투여하면 바이러스 변이체에 대해 활성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pH는 다른 주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튼 활성이 없다. 변이체에 대해서 활성이 없다. 레젠코브와 소트르비밥은 현재 성인과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특정 소아 환자의 경증에서 중등 또 코비드19를 치료하는 데 승인된 대체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유사한 시험관 내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레젠코브와 소트르비밥은 델타 플러스 변이체의 활성을 유지합니다. 레젠코브와 GSK의 소트르비밥은 델타 플러스 변이체의 활성을 유지합니다. 여기에서는 시험관 내 분석에 따르면 일라이릴리의 밤라리비밥, 에테스비밥 함께 투여하면 변이체에 대해 활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부분으로 선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와이에. 아무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지만요.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활성이 없는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일단은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